이번 달 월급에서 15만 원을 빼야겠다고 박덕상 사장은 결심하며 민생회복 쿠폰 소식을 흘렸다. 정부가 제공하는 소비 쿠폰으로 채우라는 말이었다. 그 말이 끝나자 직원 세 사람은 긴장하며 서로를 바라봤다. 민서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만두는 건 우리 마음이죠. 하지만 사장님은 곧 강제로 그만두게 될 겁니다.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식당 안은 숨죽인 긴장감으로 가득 찼고 마치 전쟁이 시작된 듯한 분위기였다. 밤이 깊어가며 민생지원금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덕상 식당의 작은 사무실, 박덕상 사장은 민생회복 쿠폰 뉴스를 읽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의자에 기대어 알바생 김민서를 불렀다. 민서야, 잠깐 들어와. 민서가 앞치마를 다듬으며 문을 열었다. 네, 사장님, 무슨 일이세요? 박덕상은 신문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거 봤어? 정부가 민생회복 쿠폰 15만 원씩 준다더라. 민서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들었습니다. 박덕상은 미소 지으며 계산기를 만지작거렸다. 좋은 일이잖아. 그런데 너희들도 다 받을 거 아니야? 15만 원씩? 그의 기대가 섞인 목소리였다.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민서는 조심스럽게 답했다. 박덕상은 손바닥을 책상에 치며 웃었다. 그럼 됐네. 다음 달 월급에서 15만 원 빼면 되겠군. 민서가 놀라서 말했다. 네? 무슨 말씀이지요? 그녀는 충격에 빠졌다. 너희들은 최저임금이지. 그거면 충분히 살 수 있잖아. 박덕상은 깔깔 웃으며 계산기를 만졌다. 그래서 이번 달 월급에서 15만 원 빼면 쿠폰으로 채우는 셈이야. 민서는 목소리를 높이며 반발했다. 사장님, 그게 말이 돼요? 쿠폰은 정부에서 준 거고 월급은 제가 일한 대가잖아요. 그녀의 눈빛은 분노와 억울함으로 빛났다. 야, 목소리 낮춰. 알았어? 박덕상은 손을 휘저으며 짜증냈다. 민서야, 민생지원금이 왜 민생지원금인지 모르겠어? 치킨 몇 마리 공짜로 먹으라고? 아니잖아. 영세 소상공인들 돕기 위해서지. 우리 식당도 대상이니까 그 돈은 여기 쓰는 것과 마찬가지야. 민서는 분개하며 말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저희 월급하고 쿠폰이 무슨 상관이에요? 둘 다 돈이잖아. 왜 상관없겠어. 박덕상은 손사래를 치며 계속 목소리를 높였다. 과욕 부리지 말고 여기서 일하는 것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알바 자리 얼마나 귀한 줄 알아. 민서의 얼굴이 붉어졌다. 사장님, 이건 정말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녀는 단호히 말했다. 무슨 법? 내 가게에 내가 정하는 거야. 박덕상은 일어서며 민서를 내려다봤다. 마음에 안 들면 그만둬도 좋아. 내가 붙잡지 않을게. 민서는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 이렇게 나오시면 저도 할 말이 있어요. 그녀는 굳게 결심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할 말이요? 박덕상은 비웃으며 코웃음을 쳤다. 젊은 애가 건방지게 어디서 나한테 따지려고. 민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저는 대드는 게 아니라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권리? 그런 게 무슨 권리야? 박덕상은 손가락을 흔들며 냉소적으로 말했다. 그냥 시키는 대로 해. 싫으면 나가. 민서는 한 이번 달 월급에서 15만 원을 빼야겠다고 결심한 박덕상 사장은 그와 동시에 민생회복 쿠폰 소식을 흘리기 시작했다. 정부가 제공하는 소비 쿠폰으로 가게의 부담을 덜어내라는 메시지였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식당 내부에는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고 직원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무거운 분위기를 느꼈다. 민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만두는 건 우리 마음이죠. 하지만 사장님은 곧 강제로 그만두게 될 겁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식당 안은 숨이 멎은 듯한 정적과 함께 긴장된 분위기로 채워졌고 마치 전쟁이 시작된 듯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밤이 깊어가면서 민생지원금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
덕상 식당의 작은 사무실, 박덕상 사장은 민생요 회복 쿠폰 뉴스 기사에 집중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의자에 기대어 앉으며 알바생인 김민서를 불러 말했다. 민서야, 잠깐 들어와 줄래? 민서는 앞치마를 다듬으며 문을 열고 들어왔다. 네, 사장님. 무슨 일이세요? 그녀는 정중하게 물었다. 박덕상은 신문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거 봤어? 정부가 민생교 회복 쿠폰 15만 원씩 준다던데. 민서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네, 들었습니다. 박덕상은 미소를 지으며 계산기를 만지작거리며 말했다. 좋은 소식이잖아. 그런데 너희들도 다 받을 거 아니야? 15만 원씩. 그의 기대와 희망이 섞인 목소리였다.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민서는 조심스럽게 답하며 기대와 걱정이 섞인 표정을 지었다. 박덕상은 손바닥을 책상에 치며 웃음을 터뜨렸다. 그럼 됐네. 다음 달 월급에서 15만 원 빼면 되겠다. 그렇지? 민서가 깜짝 놀라며 말했다. 네? 무슨 말씀이지요? 그녀는 충격에 빠졌다. 너희는 최저임금 수준이잖아. 그거면 충분히 살 수 있지 않겠어? 박덕상은 짧게 웃으며 계산기를 만지작거리며 말했다. 그래서 이번 달 월급에서 15만 원 빼면 쿠폰으로 채우는 셈이 되는 거야. 민서는 목소리를 높이며 반발했다. 사장님, 그게 말이 돼요? 쿠폰은 정부에서 준 거고 월급은 제가 일한 대가잖아요. 그녀의 눈빛은 분노와 억울함으로 빛났다. 야, 목소리 낮춰. 알았어? 박덕상은 손을 휘저으며 짜증 섞인 표정을 지었다. 민서야, 민생지원금이 왜 민생지원금인지 모르겠어? 치킨 몇 마리 공짜로 먹으라고? 아니잖아. 영세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서지. 우리 식당도 대상이니까 그 돈은 여기 쓰는 것과 다름없어. 민서는 분개하며 말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저희 월급하고 쿠폰이 무슨 상관이에요? 그녀는 분명하게 목소리를 냈다. 둘 다 돈이잖아. 왜 상관없겠어? 박덕상은 손사래를 치며 계속 목소 초과수 당겨? 민서가 깜짝 놀란 표정으로 조심스럽게 물었다. 응, 밤 10시가 넘으면 일했어도 수당을 안 준다니까. 이진우가 손가락으로 숫자를 세며 계속 말했다. 아, 그리고 카드로 계산하는 손님들한테는 카드 단말기 고장이라고 거짓말하라고 하라고 했어. 유리도 놀라워하며 끼어들었다. 그 말 들었어요. 저한테도 그런 말 했었어요. 현금으로 결제하는 손님들이 많을수록 좋다면서 민서가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다. 그거 탈세하려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지. 현금 받은 건 장부에 적어두지 않고 몰래 빼돌리는 거야. 이진우가 고개를 흔들며 말했다. 유리도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다. 저는 또 다른 것도 있어요. 가짜 리뷰를 쓰라고 시키는 것도 있고요. 민서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가짜 리뷰요? 네. 집에 가서 다른 계정으로 우리 식당에 5점짜리 리뷰를 쓰라고 말해요. 못 쓰면 다음날 뭐라고 하든지. 이진우가 주먹을 쥐며 목소리를 높였다. 진짜 하는 짓거리가 가관이네. 나는 이미 다 기록해뒀어. 기록? 유리도 관심 있게 물었다. 응. 언젠가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 언제 뭘 시켰는지, 야근했는지 다 적어뒀어. 민서가 눈을 부릅뜨며 말했다. 진우 오빠, 그거 정말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어요. 그래, 나는 그냥 혹시 몰라서 적어둔 건데. 이진우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유리도 가방에서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말했다. 그럼 이번 기회 제대로 한번 해볼까요? 뭘? 민서가 궁금하게 물었다. 사장님한테 당한 거 다 까발리는 거예요. 요즘 SNS에서 이런 얘기들 많이 올라오잖아요. 이진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맞아. 우리만 당하는 게 아니야. 다른 사람들도 알아야지. 민서가 두 손을 모으며 말했다. 그럼 우리 제대로 계획을 세워볼까요? 각자 역할을 나눠서
유리가 손을 번쩍 들며 말했다. 저는 인터넷 쪽이 자신 있어요. SNS나 커뮤니티 같은데. 이진우도 가슴을 탁 치며 말했다. 나는 증거 자료들을 정리해서 보내줄게. 지금까지 꽤 모았거든. 민서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럼 나는 법적인 부분을 알아볼게요. 노동청 신고 같은 것도. 이진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습니다. 맞아. 우리만 당하는 게 아니야. 다른 사람들도 알아야 해. 민서가 두 손을 모아 결의를 다지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계획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세워보죠. 각자 할 수 있는 역할들을 나눠서 유리가 손을 번쩍 들며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저는 인터넷 커뮤니티 쪽은 자신 있어요. SNS나 온라인 게시판 같은데 글 쓰는 거요. 이진우가 가슴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나는 증거 자료들을 정리해서 줄게. 그동안 모아둔 게 꽤 많거든요. 민서가 결연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저는 법적인 부분을 좀 더 알아볼게요. 노동청 신고 같은 것도 검토해보면 좋겠어요. 세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유리가 주먹을 쥐고 힘차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사장님이 제대로 혼쭐 날 거예요. 이진우는 깊은 숨을 내쉬며 우리가 그동안 너무 참아왔어요. 이제는 더 이상 참지 말자고 했어요. 민서는 테이블 위에 손을 올리면서 다 함께 힘을 모아보자고 제안했습니다. 혼자서 해내기 힘든 일도 함께라면 분명 해낼 수 있을 거예요. 카페 안에는 잠시 고요한 정적이 흘렀고 세 사람 얼굴에는 결의와 다짐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다음 날 이진우의 원룸은 좁았지만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노트 한 권과 여러 장의 종이들이 정돈되어 있었고 세 사람은 그 주변에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이진우가 서랍에서 두꺼운 노트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내가 지금까지 기록해둔 자료들이야. 민서가 노트를 얼른 펼쳐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오빠, 정말 꼼꼼하게 적어두셨네요. 노트에는 날짜별로 사장님의 부당한 지시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최유리가 노트를 들여다보며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가리켰어요. 이거 봐요. 7월 3일에는 손님에게 카드 고장이라고 거짓말을 시킨 거고 7월 5일에는 3시간 분량의 초과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기록이 있어요. 이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응, 날짜와 시간을 꼼꼼히 적어뒀어. 그리고 이걸 보세요. 노트 뒤쪽을 넘기자 더 많은 기록들이 나타났어요. 민서가 눈을 크게 뜨고 말했습니다. 거의 리뷰 강요와 관련된 내용까지 다 적혀 있네요. 맞아. 사장님이 어떤 일을 시켰는지, 우리가 어떻게 대응했는지 모두 기록해뒀거든. 이진우는 펜처럼 노트를 톡톡 두드리며 말했어요. 유리가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오빠가 이렇게 준비해주니까 저도 할 일이 분명해졌어요. 뭘 할 건데? 민서가 궁금증을 표하며 물었어요. 우선 온라인 커뮤니티에 익명으로 글을 올릴 거예요. 제목은 악덕 사장한테 당한 알바생 썰 같은 것으로요. 유리가 휴대폰을 조작하며 계속 설명했어요. 그리고 오빠가 정리한 내용들을 하나씩 풀었을 거고요. 민서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어디에 올릴지 물으며 묻자 다음 카페나 트위터 같은 곳이요. 사람들이 자주 보는 곳에 올릴 계획이에요. 유리가 손가락으로 지목하며 설명했습니다. 이진우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며 괜찮을까? 하고 물었어요. 나중에 사장이 알아내면 익명이라 문제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만 적을 테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유리가 자신 있게 말했어요. 민서가 노트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법률적 검토도 해봤어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됐고요. 정말? 이진우가 놀란 목소리로 되물었어요. 네. 임금 미지급이나 부당 지시 같은 건 모두 노동법 위반이라고 해답해요. 민서가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며 설명했고 현금 거래 강요 역시 탈세와 연관되어 있으니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어요. 유리가 손을 치며 말했어요. 와, 그러면 우리에게 정말 강력한 무기가 생긴 거네요. 이진우는 턱을 괴며
그런데 노동청 신고를 하려면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할 텐데 하고 걱정했어요. 그래서 오빠가 기록해둔 자료들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민서가 노트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 기록들과 유리가 올릴 온라인 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제보까지 모이면 충분할 거예요. 유리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맞아요. 온라인에 글을 올리면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댓글로 증언해 줄 거고, 그 힘이 커질수록 우리의 목소리도 더 강력해질 거예요. 이진우는 책상 위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그럼 내가 이 기록들을 좀 더 정리해서 날짜별로 정돈할게. 민서가 일어나며 말했어요. 좋아요. 맞아요. 일단은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이진우가 노트를 가슴에 꼭 품으며 조심스럽게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그래, 정말 조심해야지. 그 양반이 알게 되면 뭐 할지 몰라. 우리 이번엔 정말 제대로 해보자. 더 이상 당하고만 살 수는 없다고 다짐하며 세 사람은 깊은 결의를 다졌습니다. 작은 원룸안은 무거운 긴장감과 함께 쌓여온 분노, 그리고 변화에 대한 뜨거운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밤, 최유리는 자신의 방에서 노트북 앞에 앉아 마지막 문장을 힘차게 타이핑했습니다. 화면에는 덕상식당 악덕 사장 실체라는 제목의 긴 글이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올려보자고 유리가 웃으며 마우스를 클릭하자 글이 여러 커뮤니티에 동시에 공개됐습니다. 몇 분도 채 지나지 않아 댓글들이 하나둘씩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사장 정말 있냐? 우리 동네에도 이런 곳 있는데 신고해야겠다. 는 댓글들이 달리며 공분을 자아냈습니다. 유리는 댓글들을 꼼꼼히 확인하며 뿌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틀이 채 지나지 않아 덕상식당 내부에는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평소보다 손님이 급격히 줄어들었고 박덕상 사장의 얼굴은 깊은 굳은 표정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어둠 속에서 말을 내뱉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그의 목소리는 긴장과 분노가 섞여 있었고 홀에서 일하던 김민서와 이진우는 그 소리를 듣고 놀라서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박덕상은 사무실 문을 힘껏 벌컥 열어 나오며 크고 무거운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야, 다들 여기 모여. 민서와 진우는 재빨리 사장 앞으로 다가갔고 최유리도 조심스럽게 주방에서 나와 그들 곁에 섰습니다. 박덕상은 휴대폰 화면을 내밀며 소리쳤습니다. 이거 봤어? 누가 이런 글을 올렸지? 화면에는 유리가 올린 글이 떠 있었고 조회수는 이미 몇 천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민서는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무슨 글인가요? 우리 식당을 나쁘게 쓴 글이야. 박덕상은 휴대폰을 흔들며 화내듯 말했습니다. 유리, 너 이거 봤니? 야근 수당도 안 준다. 현금 거래 강요한다. 온갖 거짓말을 다 써놨잖아.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의심이 뒤섞여 있었고 이진우는 어깨를 으쓱하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사실이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그 말에 박덕상은 눈을 부릅뜨고 이진우를 노려봤습니다. 아니, 정말 그런 일이 있었던 거야? 이진우는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사실이었어요. 박덕상은 주먹을 굳게 쥐고 소리쳤습니다. 야, 너희 중 누가 이런 글을 올렸냐?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모르겠다고 고개를 저었고 민서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몰라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누가 내부 사정을 이렇게 자세히 알겠어요? 박덕상은 차례차례로 그들을 노려보며 유리의 휴대폰 화면을 훑어봤습니다. 댓글들을 보며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의 표정은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다가오며 엄중하게 말했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했니? 유리는 살짝 뒤로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댓글이 많이 달린 것뿐이죠. 박덕상은 온몸을 흔들며 거칠게 말했습니다.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이렇게 나오면 가만히 있지 않겠어? 민서는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건데요? 찾아내면 바로 해고, 그리고 소송도 걸 거야. 박덕상은 손가락을 흔들며 위협했고
이진우는 조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소송? 무슨 소송을요?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얼마든지 걸 수 있지. 그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고 그러나 민서는 냉정을 유지하며 반박했습니다. 사실만 썼는데도 소송이 가능한가요? 아니야, 다 거짓말이고 과장된 것뿐이야. 박덕상은 비명을 지르듯 외치며 유리에게 다가갔습니다. 이게 너 지금 나 놀리는 거냐? 소송이 안 된다고 왜 그렇게 우기냐? 유리는 당황한 기색으로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라고 대답했고 민서는 재빨리 말렸습니다. 사장님,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박덕상은 화를 내며 민서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흥분하지 말라는 게 무슨 소리야? 내 가게가 망해가는데 흥분하지 말라는 게 말이 되냐? 그리고 그는 의심스러운 눈길로 유리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다른 곳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니? 유리는 고개를 저으며 답했습니다. 아니요, 전혀 그런 얘기 안 했어요. 박덕상은 여전히 의심 어린 눈초리로 유리를 바라보았고 작은 목소리로 유리가 말했습니다. 저희가 그런 일 할 이유가 없잖아요. 민서는 강하게 말했습니다. 이유가 왜 없겠어요? 불만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박덕상은 세 사람을 번갈아 쳐다보며 결국 말했습니다. 좋아. 그러면 앞으로 조심하겠군. 뭐 또 이런 일이 생기면 너희 모두 끝장이야. 유리는 조용히 손주머니 속에서 녹음기의 정지 버튼을 살짝 누르면서 그 순간을 녹음했습니다. 사장의 협박성 발언들이 모두 선명하게 저장된 것이었습니다. 박덕상은 사무실로 돌아가며 중얼거렸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이 너무 건방지군. 어디서 감이 왔나? 세 사람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조용히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더 확실한 증거, 한 조각이 더 생긴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김민서는 집에서 노트북을 켜고 노동청 홈페이지를 열어두었으며 책상 위에는 이진우가 정리해준 기록 노트와 최유리에게서 받은 녹음 파일이 담긴 USB가 놓여 있었습니다. 민서는 화면을 유심히 바라보며 신고서 양식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작성해 나갔습니다. 신고 내용란에는 이진우가 정리한 노트를 참고하며 상세히 위반 사항들을 적어 넣기 시작했습니다. 1. 연장 근로 수당 미지급. 2. 부당한 업무 지시와 허위 리뷰 강요. 3. 탈법 행위 강요. 카드 결제 지침 등. 마지막 문장을 적으며 민서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라고 속으로 중얼거리며 제출 버튼을 힘껏 눌렀습니다. 이틀 후 민서의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입니다. 민서는 가슴이 두근거리며 대답했습니다. 네, 무슨 일이시죠? 담당자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전문적이었고 신고하신 건에 대해 검토한 결과 제기하신 증거 자료들이 매우 구체적입니다. 조사를 착수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민서는 기뻐하며 물었습니다. 담당자가 친절하고 정중하게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추가로 알릴 만한 내용이 있거나 제보할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해 달라고 배려 깊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서가 전화를 끊고 난 뒤 즉시 이진우와 유리에게 단체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문자창에 노동청에서 조사 나간다는 소식이 빠르게 전달되었고 곧바로 답장이 빗발쳤습니다. 혜월, 진짜 빨리 오는구나. 드디어 사장님 표정이 궁금하다. 크크, 기대돼. 그날 오후 세 사람은 평소처럼 덕상 식당에서 일하는 중이었고 박덕상 사장은 아직 노동청의 조사 소식을 모르고 있는 듯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으로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민서가 홀을 깨끗이 닦으며 유리에게 낮은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유리야, 온라인 반응은 어때? 대박이에요. 조회수는 벌써 5만을 넘었어요. 유리가 흥미진진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고 이어서 댓글도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비슷한 경험담들이 줄지어 올라오고 있어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때 이진우가 주방에서 나와 말참견을 하며 끼어들었습니다. 진짜 우리만 당한 게 아니구나. 맞아요. 유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어떤 분은 사장이 알바생 월급에서 식대까지 몰래 빼간다고 하더라고요. 모두가 공감하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음 날 월요일 오전 박덕상. 사장은 덕상 식당 사무실에서 초조하게 휴대폰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온 조사 통지서가 놓여 있었으며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젠장, 이게 무슨 일이지? 박덕상은 통지서를 구겨지게 찌그러뜨리며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자 그는 이진우를 따로 불러 사무실로 조심스럽게 호출했습니다. 진우야, 잠깐 사무실로 와봐. 이진우는 앞치마를 벗으며 조심스럽게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네, 사장님. 박덕상은 의자에 일어나며 이진우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는 말했습니다. 진우야, 내어 여기서 일한 지 제일 오래됐지? 네, 그렇습니다. 이진우가 어색한 표정으로 대답하자 박덕상은 서랍에서 봉투를 꺼내며 다정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진우야, 너 고생 많았어. 이거 용돈이야. 봉투 안에는 10만 원이 넘는 현금 다발과 몇 장의 집회 안내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진우는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사장님, 이게 뭐예요? 그냥 받아. 평소에 너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박덕상은 억지로 웃으며 봉투를 이진우 손에 밀어 넣었습니다. 혹시 누가 와서 우리 가게 일에 대해 묻는다면 좋게 대답해 줘야 해. 알겠지? 이진우는 봉투를 내려다보며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는 이런 것 좀 받을 수 없어요. 왜? 박덕상의 표정이 근심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냥 고마운 마음에서 드리는 거야. 이진우는 고개를 저으며 사무실을 조용히 떠났습니다. 1시간 후 박덕상은 김민서를 불러내어 더 두꺼운 봉투를 건넸습니다. 민서야, 너도 와봐. 민서가 사무실에 들어서자 박덕상은 더욱 두툼한 봉투를 꺼내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민서야, 너 대학생이니까 돈이 좀 필요하지 않니? 민서는 의아해하며 묻었습니다. 왜 이렇게 하세요? 그냥 너한테 좀 사과하려고. 특히 이번 민생 쿠폰 문제로 기분이 상했을 텐데 미안하다. 민서는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지금 무슨 말을 하시려는 거예요? 그냥 사과하는 김에. 박덕상이 손을 흔들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누군가 우리 가게에 대해 묻는다면 누가 온다는 건지도 알려주면 좋겠고. 민서는 곁눈질로 그를 의심스럽게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박덕상은 봉투를 민서 앞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도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왜들 이러세요? 그냥 받으면 되는 걸. 박덕상은 짜증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고 민서는 냉정하게 대답하며 사무실을 떠났습니다. 박덕상은 혼자 남아 책상에 주먹을 꽉 쥐고 치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젠장, 이 애들 왜 이렇게 완강하지?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한적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이진우가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사장님이 나한테 돈을 주려고 하던데? 유리가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나한테도 그랬어요.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민서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심상치 않다는 느낌이에요. 이진우는 팔짱을 끼며 덧붙였습니다. 노동청 조사가 나온다는 걸 알았나? 아직 모르는 것 같지만 표정이 좀 불안해 보여요. 민서는 분석하듯이 말했습니다. 온라인 글 때문에 손님도 줄고 모두가 초조해하는 것 같아요. 돈으로 우리를 입막음하려는 건 정말 뻔한 수법이네. 이진우가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어쨌든 우리 계획대로 가야 해요. 흔들리면 안 돼요. 유리도 주먹을 불끈 쥐며 말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조금만 더 버티면 돼요.
세 사람은 서로를 격려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기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박덕상의 회유 작전은 완전히 실패로 돌아갔고 최유리는 집에서 휴대폰을 들여다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녀의 화면에는 덕상 식당 폭로 글이 급증하며 조회수 20만을 넘어섰고 댓글도 수백 개나 달려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유리가 화면을 스크롤하며 댓글들을 하나하나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러던 중 눈에 띄는 댓글 하나가 있었습니다. 기자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 취재하고 싶은데 연락 가능할까요? 유리는 설레는 마음으로 가슴이 두근거렸고 서둘러 김민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정말 대박이에요. 뭔데? 민서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기자가 우리 글 보고 취재하고 싶다고 연락 왔어요. 정말인가요? 민서의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조회수도 20만 넘었어요. 두 사람은 이틀 후 지역 언론사의 기자와 만남을 가졌습니다. 기자는 중년의 남성으로 노트북과 녹음기를 챙기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알바생 착취 논란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덕상 식당은 순식간에 세상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박덕상은 집에서 텔레비전 앞에 앉아 조용한 방 안에서 긴장한 표정으로 뉴스를 시청하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뉴스 화면 속에는 덕상 식당의 외관이 선명하게 잡혔고 기자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들려왔습니다. 이내 박덕상은 리모컨을 잡아 던지듯이 바닥에 내던졌고 귀에 아직도 맴도는 기자의 목소리와 긴박한 분위기에 몸이 굳어졌습니다. 그의 눈은 강렬한 색채의 기사 사진과 함께 떠올랐고 손바닥에 땀이 베어들었습니다. 화면에는 덕상 식당 내부의 모습과 함께 사장이 알바생들에게 초과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충격적인 폭로와 허위 리뷰 작성, 탈세 행위까지 강요한 사실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덕상 식당 앞은 평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평소에는 줄을 서서 기다리던 단골 손님들이 보이지 않았고 대신 호기심과 분노, 안타까운 눈빛으로 식당을 응시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유리한 날씨였지만 거리 곳곳에서 희뿌연 긴장감이 감돌았고 오던 길에 들려오는 속삭임과 가벼운 발걸음 소리들이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김민서가 서둘러 문을 열었지만 손님이 들어온 것은 1시간 후였고 그 사이 내부는 정막 속에 조용히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민서의 가슴이 두근거리면서도 차분해지려 했지만 내부의 긴장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이진우는 민서에게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사장님이 안 나오시네. 어제 뉴스 때문에 충격받으신 것 같아. 민서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도 손님은 겨우 몇 명뿐이었고 평소라면 자리가 부족할 정도로 붐볐던 시간임에도 이번에는 누구도 제대로 앉지 못하고 조용한 긴장감만 감돌았습니다. 최유리가 주방에서 나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진짜 조용하네. 이진우 역시 주변을 둘러보며 어딘가 심란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오후 2시경 박덕상은 굳은 얼굴로 그의 눈가에 짙은 다크서클이 드리워졌고 표정은 평소보다 훨씬 경직되어 있었으며 초조함이 묻어났습니다. 손님이 왜 이렇게 없냐는 질문에 민서는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어제부터 갑자기 손님이 줄었어요. 박덕상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휴대폰을 들었다가 인터넷 검색에 몰두했습니다. 덕상 식당이라고 치자 온통 부정적인 기사와 글들이 쏟아져 나왔고 망할 박덕상이라는 욕설이 중얼거려졌습니다. 그는 욕설을 내뱉으며 사무실로 뛰어들어갔고 그날 저녁 유리는 집에서 각종 포털 사이트를 확인하던 중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덕상 식당 관련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이름이 오르며 관련 기사들이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었고 SNS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덕상 식당 사장 레전드, 이런 사장 진짜 있냐? 라는 해시태그가 트렌드에 오르며 온라인상에서는 그의 이름이 도배되었습니다. 유리는 흥미로운 표정으로 민서에게 메시지를 보내며 말했습니다. 언니, 대박!
지금 실시간 검색어 1위야. 민서의 답장이 곧 도착했고, 진짜 이제 전국 사람들이 다 알겠네. 라고 했다. 이진우 역시 대화에 참여하며 말했습니다. 내일 사장 얼굴이 궁금하다. 크크. 다음 날 덕상 식당의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하루 종일 손님이 전혀 들어오지 않았고 그마저도 대부분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박덕상은 계산대 앞에서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며 손에 쥔 수건으로 이마를 닦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그의 목소리는 조용하면서도 떨림이 섞여 있었고 주변의 알바생들은 서로 눈빛만 주고받으며 긴장된 모습으로 자리만 지켰습니다. 온라인에서 시작된 작은 폭로가 이제는 걷잡을 수 없는 큰 파도처럼 덕상 식당을 덮쳐버린 상황이었습니다. 목요일 오전 10시경 정장을 차린 2명의 중년 남성들이 조심스럽게 식당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가방을 들고 있었으며 차분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근로감독관들이었고 한 명이 신분증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계신가요? 민서는 긴장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아, 네. 잠시만요. 급히 사무실로 뛰어가 박덕상에게 알렸고 박덕상은 얼굴이 창백해지며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담당 감독관이 엄숙하게 설명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가 접수되어 조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박덕상은 손이 떨리며 공문서를 받아들였고 심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신고요? 누가 무슨 신고를 한 거죠? 그들은 차근차근 사무실로 안내했고 이진우와 최유리는 멀리서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며 이야기했습니다. 드디어 왔네. 이진우가 조심스럽게 말했고 사장님 표정을 봤어요. 완전 당황하시던데. 유리도 웃음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내부에서는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며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자 박덕상은 서랍을 뒤적이며 더듬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로시간 기록부는요? 라고 질문하자 그 역시 잠깐 망설이며 대답을 피하려 애썼습니다. 결국 1시간 후 감독관들은 알바생들을 개별적으로 불러 면담을 진행했고 이진우가 먼저 불려갔습니다. 초과 근로 수당을 받아본 적 있나요? 라고 묻자 그는 단호히 아니요, 한 번도 없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야간 근무는 몇 시까지 했나요? 라는 질문에 보통 밤 11시나 12시까지 일했는데 기본 시급만 받았어요. 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부당한 지시를 받은 적이 있느냐는 물음에 네, 허위 리뷰 작성과 현금 결제 유도 등을 강요받았어요. 라고 증언했습니다. 유리 역시 차분히 답변했습니다. 사장님으로부터 협박을 받은 적이 있나요? 라는 질문에 네, 온라인 글 때문에 범인을 찾겠다고 협박했어요. 라고 솔직하게 털어놓았고 증거로 녹음 파일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서가 면담을 받았고 이번에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 때문에 급여 삭감을 통보받았어요. 라고 말하자 박덕상 사장은 긴장한 표정으로 네, 15만 원을 강제로 빼겠다고 했어요. 라고 증언했습니다. 임대료조차 감당할 수 없게 되어버렸네. 그는 속으로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주변은 텅 빈 식당의 조용한 공기와 희미하게 들려오는 냉장고의 윙윙거림, 바닥에 깔린 딱딱한 타일이 차가운 느낌을 주었고 창밖으로는 햇살이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때 민서가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사장님, 저희 미지급 임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박덕상의 고개가 천천히 들리면서 그의 눈빛이 민서를 향했고 한때 윽박지르던 강렬함은 이제 완전히 사라지고 무기력한 그림자로 변해 있었습니다. 이번 주 안으로 준비해둘게. 그는 힘없는 목소리로 답했고 민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박덕상이 혼자 남아 텅 빈 식당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때는 돈벌이로 활기찼던 덕상 식당은 지금은 그의 무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오래된 간판이 바람에 흔들리며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고
내부는 담담한 정막과 함께 쓸쓸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일주일 후 김민서, 이진우, 그리고 최리는 처음 만났던 그 카페에서 다시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세 사람 모두의 얼굴에 만족감과 희망이 떠오른 표정이 깃들었습니다. 민서가 통장을 테이블 위에 올리며 드디어 미지급 임금을 모두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진짜요? 유리의 눈이 반짝이며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고 민서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제 계좌로 들어왔어요. 초과 수당까지 포함해서요. 그녀의 얼굴에는 뿌듯함과 성취감이 드러났고 주변의 공기마저도 조금씩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진우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사장 표정이 정말 볼만했어. 완전히 기가 죽어 있더라. 유리도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예전에는 우리한테 그렇게 큰 소리 치던 모습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민서가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소식이 있어요. 뭔데? 이진우가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물었고 민서는 차분히 말을 이었습니다. 덕상 식당이 다음 달에 문을 닫는데요. 유리가 놀라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정말요? 민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습니다. 임대료도 못 내고 손님도 없으니까 버틸 수가 없대요. 이진우는 팔짱을 끼며 한마디 던졌습니다. 제업자득이지. 유리는 휴대폰 화면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온라인에서도 계속 화제예요. 우리 이야기가 다른 뉴스 사이트에도 나갔어요. 민서는 관심을 보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제목이 용기 낸 알바생들 악덕 사장 무너뜨렸다라고 나왔어요. 유리가 화면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참고 살아야 하나 싶었는데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저도요. 혼자였으면 절대 못했을 일이에요. 민서가 조용히 답했고 유리도 동의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셋이 힘을 합쳤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유리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시원하네요. 쌓였던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풀린 기분이에요. 민서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유리가 관심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희망이요? 그녀는 온라인 댓글을 읽으며 말했어요. 보니까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사례를 보고 용기를 얻었다는 분들도 계시고요. 민서는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래, 참으면 안 되는 거야. 싸워야 이기는 거지. 유리가 휴대폰을 조작하며 덧붙였습니다. 저도 다른 분들께 조언하고 있어요. 어떻게 신고하는지, 어떤 증거를 모아야 하는지 안내해주고 있죠. 민서는 미소를 띠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알바 자리도 찾아야겠어요. 이번 경험으로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이진우는 시계를 바라보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저도요, 이번엔 제대로 된 곳에서 일하고 싶어요. 유리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요, 이번에는 꼭 좋은 곳에서 일하고 싶어요. 민서는 두 손을 모으며 다짐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정말 많이 배웠어요. 부당한 일은 참지 말고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것. 그녀의 눈빛은 결의로 빛났고 유리도 맞아요 라고 답하며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도요. 이진우는 커피잔을 들어올리며 모두의 승리를 축하하는 의미로 건배를 제안했고 세 사람이 커피잔을 맞잡으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밖으로는 따뜻한 오후 햇살이 카페 창문을 통해 부드럽게 들어오고 있었고 세 사람의 얼굴에는 자신감과 희망이 가득 피어났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인터넷을 통해 계속 퍼져나가며 비슷한 어려움에 처한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해결책을 제공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부당함에 맞서 싸우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희망, 그리고 함께하는 힘의 중요성을 다시금 보여준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 어떠셨나요?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신 분이 계시다면 작은 댓글 하나로 잘 들었습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평온하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 순간의 긴장감이 공기를 가득 메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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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순간에 그리고 카드 단말기 고장났다고 거짓말하면서 손님들한테 현금 내라고 유도하라고 시킨 거, 심지어는 식당에 평점까지 올리려고 가짜 리뷰를 강요했던 것까지 포함되어 있었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와, 단순히 쿠폰 문제만이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겹쳐 있었던 거였어요. 맞습니다. 바로 그 점이 핵심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했던 것은 이진우 씨가 평소에 사장이 부당하게 내리던 지시들을 날짜와 시간까지 상세히 기록해 두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의 기록에는 구체적인 시간, 장소, 상황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죠. 그래서 그가 기록한 노트는 단순한 감정의 토로를 넘어선 강력한 증거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 기록을 바탕으로 최율 씨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익명으로 올려서 이 문제를 공론화시키자고 제안했어요. 이는 곧 강력한 공개 수단이었죠. 이어서 김민서 씨는 즉각적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다며 역할 분담이 명확히 정해졌어요. 그녀는 조사를 통해 어떤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할지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죠. 정말 체계적으로 움직였어요. 기록의 힘이 이렇게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죠. 온라인 반응은 어땠냐고요? 글을 올린 후 최리 씨가 덕상, 식당 악덕사장 실체 폭로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리자마자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퍼지기 시작했어요. 조회수는 급증했고 댓글도 줄줄 달리면서 점점 확산됐어요. 사장은 이 소식을 듣고 어리둥절했겠죠.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요. 정말로. 그는 바로 직원들을 불러 모아 누가 썼는지 색출하려고 들었어요. 심지어는 이것은 명예훼손이라며 찾아내서 해고하고 고소하겠다며 협박까지 했어요. 와, 월급 삭감 시도보다 더 충격적인 협박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또 최율 씨가 뛰어난 기질을 발휘했어요. 그는 그 협박하는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는 데 성공한 겁니다. 세상에, 녹음까지? 이게 또 다른 강력한 증거가 된 거죠. 정확히 말하면 김민서 씨는 이진우 씨의 기록 노트와 최율 씨의 녹음 파일을 핵심 증거로 삼아 노동청에 정식으로 진정을 넣었어요. 증거들이 워낙 구체적이고 확실했기 때문에 노동청도 곧바로 조사에 착수했고요. 이 시점이 바로 가장 결정적이었어요. 더욱 운이 좋았던 점은 이기가 지역 언론인 경기일보 기자로 뛰고 있었던 사실이었어요. 그 덕분에 언론 보도까지 이어지게 된 거죠. 아, 그렇군요. 언론까지 노출되면서 악덕사장 강제 퇴출이라는 제목의 기사까지 나오게 됐어요. 온라인에서만 떠돌던 이야기가 이제 공론화의 장으로 넘어간 겁니다. 여론이 급히 나빠지기 시작했고 상황은 점점 사장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압박은 점점 더 거세졌죠. 사장은 결국 매우 초조한 나머지 직원 각각에게 개별적으로 접촉하기 시작했습니다. 돈 봉투를 내밀며 이 문제를 덮자는 회유책을 시도한 거예요. 아, 회유까지? 네, 맞아요. 하지만 이미 3명의 아르바이트생 모두가 하나 된 마음으로 싸우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전혀 흔들리지 않고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정말 대단한 용기였죠.
결국 예정대로 노동청의 근로감독관들이 직접 식당에 나와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게 됐어요.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궁금하시죠? 그 결과 역시 예상했던 대로 문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법이 정한 10시 이후 야간 근무수당, 즉 연장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점,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점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어요. 그래서 사장에게는 밀린 임금을 전액 지급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을 뿐만 아니라 별도로 과태료 35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언급했던 허위 리뷰 강요나 현금 결제 유도와 관련한 탈세 혐의 역시 검토 대상이 되어 관련 기간 동안의 조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결국 법적 처벌과 여론 악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게 된 셈이죠. 그 결과 식당은 어떻게 됐냐고요? 네, 결국 고객들의 발길이 뚝 끊기면서 폐업 수순에 들어가게 됐어요. 아, 그렇게 문을 닫은 거군요. 네, 다행히 아르바이트생들은 밀린 임금을 전부 받았어요. 무엇보다도 부당한 대우에 맞서 싸워서 이긴 경험이 큰 의미를 갖는 것 같아요. 서로를 격려하며 그 과정에서 얻은 소중한 배우림을 마음속에 새겼다고 하더군요. 정말 중요한 경험이었겠네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야기는 사실 평범한 아르바이트생들이 어떻게 구체적인 증거, 기록이나 녹음 같은 것들을 확보하고 온라인이라는 현대적 수단을 잘 활용하여 공론화하고 마지막으로 노동청 같은 공식 기관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찾았는지 보여주는 아주 귀중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가장 핵심은 역시 연대였던 것 같아요. 혼자였다면 절대로 힘들었겠지만 함께였기 때문에 가능했고 또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라 철저하게 증거에 기반해서 체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한 것이 결국 변화를 만들어낸 것이죠. 네, 확실히 명확한 증거와 여러 사람의 협력, 이 두 가지가 결정적이었어요. 마지막으로 그런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만약 이들처럼 확실한 증거가 부족하거나 혹은 함께 목소리를 내줄 동료가 없는 더 고립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을 수 있겠죠. 네. 혼자서 또는 불확실한 증거만 가지고 문제에 맞서야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또 그 결과는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지, 각자 한 번쯤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 순간의 긴장감이 공기를 가득 메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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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순간의 긴장감이 공기를